선생님, 요즘 아침마다 눈이 붓고 몸이 너무 피곤합니다. 생강도 챙겨 먹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아지질 않을까요? 생강을 드시는 건 아주 잘하고 계실 겁니다. 다만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네. 그냥 자극만 주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는 잘못 먹고 있었던 건가요? 완전히 잘못은 아니지만 지금 방식으로는 신장과 혈액순환을 도와주기엔 부족합니다. 음. 오늘 생강을 몸이 편안해하는 방식으로 드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분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저는 그걸 바꿀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하게 된 건 어느 겨울 아침 제 진료실 밖에서 숨을 헐떡이며 앉아있는 78세 김재훈 어르신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차갑게 굳어 있었고 두 손은 바람에 떨리고 있었으며 숨결은 마치 가파른 언덕을 막 오른 사람처럼 무겁게 들이쉬고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현우 선생, 저는 그저 몇 년만 더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요. 그 말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노인들의 공통된 바람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의 몸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요즘 들어 쉽게 피곤해지나요? 가끔 관절이 욱신거리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걸음걸이가 예전보다 무거워졌나요? 혹은 밤중에 손발이 시렵 깨거나 심장이 두근거려 잠을 설치기도 하나요? 만약 이런 경험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그저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당신의 부모님도 그리고 당신 자신도 바로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내과 의사 이현우입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만든 사람은 96세 박선자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살면서 스스로 밥을 해 드시고 장도 보고 손주들의 이름까지 또렷하게 기억할 만큼 정신도 맑았습니다. 건강보조식품도 드시지 않았고 비싼 영양제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죠. 할머니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매일 아침 꾸준히 지켜온 아주 작은 습관, 생강을 제대로 먹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할머니의 건강 기록을 지켜봤지만 생애 대부분 동안 만성질환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생강에 대해 기록하고 연구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 잊어버린 이 한국의 흔한 양념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장수약재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다면 매일 2, 3분 단 한 조각의 생각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소화가 편해지고 염증이 줄고 잠이 깊어지고 면역력이 올라가며 무엇보다 노년기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과거 한국 사람들이 겨울을 건강하게 나기 위해 생강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현대 연구자들이 생강의 효능을 각 기관별로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왜 찐 생강이 55세 이후에게 가장 최적의 방식인지도 알려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요즘 들어 몸이 예전보다 느려지는 것 같나요? 언젠가 혼자 걷거나 먹거나 스스로를 돌보는 것조차 힘들어질까봐 걱정되나요? 부모님이나 주변의 어르신들을 보며 점점 약해지는 모습에 마음이 조마조마했던 적은 없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꼭 잘 들으셔야 합니다. 어쩌면 당신의 가족이 오랫동안 찾고 있던 해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기적 같은 약속도 아니고 비싼 해결책도 아닙니다. 오직 과학, 임상 경험,
그리고 사실만 있습니다. 생강은 제대로 사용했을 때 노년에게 가장 필요한 자연의 처방입니다. 저는 생강을 고르는 법, 약효를 최대한 보존하는 조리법, 그리고 매일 아침 몸을 따뜻하게 깨워주는 습관으로 만드는 방법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게 되면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어르신들께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단 하나의 작은 습관이 제때 올바른 방법으로 실천되었을 때 한 사람의 평생 건강을 바꿔놓기도 하니까요. 만약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고 느껴지신다면 채널을 팔로우하거나 댓글을 남기거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한국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천, 좋은 걸 배우고 싶으면 함께 계속 가야 한다. 더 알고 싶다면 댓글로 이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많은 어르신들이 직접 실천해 큰 효과를 본 다른 방법들도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 일본, 그리고 아시아의 몇몇 장수 지역에서 90세 이상 어르신들의 생활 습관을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한 가지 매우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식습관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르고 심지어 성격도 제각각이지만 거의 모든 분들이 매일 어떤 방식으로든 생강을 섭취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아침물에 생강을 넣어 마시고 어떤 분은 음식에 넣어 조리하고 어떤 분은 향을 지키기 위해 생강을 쪄서 드셨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하필 생강일까? 왜 인삼도, 영지도, 값비싼 보약도 아닌 걸까? 그 답은 아주 단순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생물학적 원리에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50세 이후 급격히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 속도는 60세 이후 2배로 빨라집니다. 혈액순환은 둔해지고 신진대사는 느려지며 소화력은 약해지고 자연적인 항염 능력은 급격히 감소하고 면역체계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막아내기 어려워집니다. 혈류가 느려지면 모든 장기가 더 빨리 늙기 시작합니다. 심장은 더 많이 힘을 쓰고 뇌는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며 손발이 쉽게 차가워지고 관절은 아프고 소화는 무겁고 잠은 얕아집니다. 노인들이 갑자기 크게 아픈 것이 아니라 조금씩 쇠약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생강이 어르신들의 비밀 무기로 여겨져 온 것입니다. 생강은 아주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혈액순환을 높여줍니다. 생강 속에 들어있는 진저롤과 쇼가올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혈액이 손발 끝까지 고르게 돌 수 있도록 돕습니다. 피가 필요한 곳으로 잘 돌기 시작하면 몸은 금세 따뜻해지고 뇌는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고 심장은 안정되며 몸 전체의 에너지도 한층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감탄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 때문만이 아닙니다. 생강의 강력한 항염 작용 때문입니다. 노년층이 겪는 대부분의 질환, 관절통, 위염, 혈관염증, 소화불량, 기억력 저하,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만성염증이 있습니다. 생강은 자연적인 항염 성분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 가벼운 진통제처럼 작용하면서도 위나 간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강을 올바르게 섭취한 많은 어르신들이 짧은 기간 안에 관절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개운해지고 어깨목 결림이 줄었다고 말하곤 합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하는 효과는 바로 면역력 강화입니다. 서울대학교와 일본 연구진의 보고에 따르면 생강은 선천 면역세포 바이러스와 세균을 가장 먼저 막아내는 경비병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는 노년층은 감기, 기침, 계절성 독감에 걸릴 확률이 눈에 띄게 낮았습니다. 제 환자들 중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선생, 올해 겨울엔 감기를 한 번도 안 앓았어요.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너지시, 꼬란지, 세마로라, 꼬란지,
이건 기적이 아니라 그저 몸이 스스로를 지킬 힘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생강은 또 소화기관에도 강하게 작용합니다. 55세가 넘어가면 위산이 줄고 소화효소 분비가 약해져 음식이 잘 내려가지 않고 더부룩해지고 잠도 깊이 오지 않기 쉽습니다. 생강 속 진저롤은 위와 장의 운동을 자연스럽게 활성화시키고 복부를 따뜻하게 만들어 가스와 더부룩함을 줄이며 음식이 편안하게 소화되도록 돕습니다. 제 환자 중 67세 정미숙 씨는 식사만 하면 배가 무겁다고 늘 고생했는데 아침마다 찐 생강을 10일간 꾸준히 드신 뒤 배가 훨씬 편하고 식사도 맛있어지고 불편함이 70%나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생강이 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심장과 뇌는 무엇보다 추위를 두려워하는 장기입니다. 혈류가 줄면 뇌는 산소와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그 결과 집중력 저하, 건망증, 피로, 수면 장애가 나타납니다. 한국에는 머리가 차가우면 마음이 흐려지고 배가 차가우면 병이 길어진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을 뇌까지 고르게 올려주기 때문에 노년층의 정신을 맑게 유지하고 기억력 저하를 늦추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이 선생, 생강 하나로 정말 이렇게 많은 게 바뀔 수 있나요? 저는 늘 같은 답을 합니다. 생강이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더 나은 순환, 더 편한 소화, 더 깊은 수면, 줄어든 염증, 강화된 면역을 자연스럽게 도와줄 뿐이라고. 몸이 제 기능을 되찾으면 자연스럽게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저는 생강을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먹는 법, 정확한 섭취량,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생강을 어떻게 아침 장수 습관으로 만들어 왔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오래된 피로를 줄이고 수면을 개선하고 매주 조금씩 더 건강해지는 변화를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모님이 떠오른다면 지금 바로 알려드리세요. 오늘 당신이 건네는 작은 한마디가 앞으로 여러 해 동안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는 선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생강 섭취법을 바로잡고 매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생강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생강의 강력한 효능을 설명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선생님, 그럼 저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그리고 제가 생강을 먹어도 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생강을 제대로 사용하면 최고의 건강 동반자가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불편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리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생강을 매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쉽게 흡수되며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꼭 이해해야 할 점은 생강이 모든 사람에게 매일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강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의해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매일 생강을 섭취하면 좋은 분들은 대부분 이런 증상을 가진 분들입니다. 손발이 자주 차가움, 아침에 쉽게 피곤함, 소화가 잘 안됨, 더부룩함, 잠이 얕음, 낮잠을 자도 피곤함 혹은 당뇨 전 단계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 즉 몸이 서서히 느려지기 시작한 55세 이후의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아침마다 생강을 찐 상태로 2, 3쪽만 드셔도 아주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일주일 정도만 지나도 손끝이 따뜻해지고 걸음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더 맑아지고 밤잠도 더 깊어졌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제가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파린이나 고용량 아스피린처럼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생강은 경미하게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잘못 조합하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심한 위궤양이 있거나 역류가 심하거나 가슴 속이 자주 화끈거리는 분들, 생강을 찐 상태는 매우 순한 편이지만 그래도 따뜻한 성질이 있어 위가 너무 약한 사람에게는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출혈 중이거나 수술을 앞둔 사람도 생강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6세 미만의 어린아이, 소화기관이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특별한 의학적 지시가 없는 한 권하지 않습니다. 위의 주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생강을 매일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성인 기준 섭취량은 찐 생강이 3쪽, 두께는 2-3g 정도입니다. 그리고 절대 공복에 먹지 마세요. 이것은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아침에 위가 비어 있을 때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속을 자극해 쓰림, 더부룩함, 약한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후 15-20분, 위안의 보호층이 형성된 뒤입니다. 이때 섭취하면 생강이 배를 따뜻하게 하고 순환을 도와주며 아침 식사를 소화시키고 자연스레 면역 체계를 깨워줍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습관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어르신들은 시작할 때는 열정적이지만 일주일, 2주일 지나면 잊어서, 바빠서 또는 효과가 바로 안 느껴져서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강을 아침의 루틴 속에 자연스럽게 넣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 생강을 넣어둔 용기를 늘 사용하는 양념통 옆에 두기, 아침 차잔 옆에 두기, 식탁 위눈에 잘 띄는 곳에 두기 등입니다. 일부 환자들은 생강을 따뜻한 물에 함께 마시며 아침 의식처럼 만들고 어떤 분들은 아침 식사의 반찬처럼 곁들입니다. 각자 자기에게 맞는 방식을 찾으면 됩니다. 좋은 점은 7일만 지나면 몸이 작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21일이 지나면 습관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90일이 지나면 당신과 주변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눈에 띄는 변화가 생깁니다. 손발이 차서 빠르게 걷지 못하던 분이 3달 만에 보폭이 커지고 몇 년 동안 새벽마다 3-4번 깨던 분이 한 달 후 통잠을 자고 해마다 감기에 시달리던 분이 생강을 꾸준히 먹은 겨울만큼은 감기 한 번 안 걸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확히 선택할 수 있도록 왜 제가 늘 찐 생강을 권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강생 것은 매우 자극적이고 독해 노년층에게 속쓰림을 줄 수 있습니다. 생강차는 향은 좋지만 오랜 시간 끓이면 중요한 정유 성분이 날아가 효과가 많이 줄어듭니다. 꿀생강은 먹기 좋지만 당이 많아 당뇨 전 단계 당뇨, 체중 조절 중인 분들에겐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면 찐 생강은 진제롤과 쇼가올을 가장 잘 보존하면서도 매운맛은 줄고 흡수는 잘 되고 위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한번 만들어 두면 일주일 동안 편하게 먹을 수 있어 어르신들에게 매우 실용적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떠오르는 부모님, 가족이 있다면 내일부터 바로 시작해도 됩니다. 딱이 3쪽, 아침 식사 후 단순하지만 노년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는 습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저는 생강을 고르는 법, 씻는 법, 찌는 법, 말리는 법, 보관하는 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맞게 먹고 효과 있게 먹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주변에 손발이 차거나 소화가 약하거나 잠이 얕거나 늘 피곤한 부모님 친척이 있다면 이 내용을 꼭 공유하세요. 당신의 작은 한마디가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생강 찌는 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생강을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한국에서도
자주 범하는 실수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놀라실 수도 있지만 제 환자들 대부분은 이미 스스로 생강을 자기 방식대로 사용해 본 적이 있고 그러고 나서 나는 생강이 체질에 안 맞나 봐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몸이 생강을 못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자는 친구의 말을 듣고 생강은 생으로 먹어야 몸이 따뜻해진다고 믿어 아침마다 생강 생 것을 그대로 씹어 먹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위가 뜨겁게 타는 듯 아프고 속이 불편해지자 결국 생강을 탓하며 포기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생강차를 만들겠다며 생강을 오래 끓여 뜨거운 상태로 마셨는데 이렇게 하면 생강의 중요한 정유 성분은 모두 날아가고 속만 자극되어 오히려 좋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생강을 썰자마자 젖은 상태로 설탕이나 식초에 바로 담갔다가 며칠 후 온통 흰 곰팡이가 피어 모두 버려야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생강은 내 몸에 맞지 않는다라고 믿게 되지만 사실은 자연이 준 귀한 약재를 다루는 올바른 방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생강을 자연의 약으로 활용하고 싶다면 다른 귀한 약재를 다루듯 정확한 순서와 방법, 그리고 타이밍을 지켜야 합니다. 생강을 고르는 것부터 씻는 법, 찌는 과정, 자르는 과정, 말리는 과정, 그리고 보관하는 방법까지 모든 단계가 최종 품질을 결정합니다. 올바르게만 한다면 특히 55세 이후 더 예민해지는 몸에서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선 생강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껍질이 얇고 색이 밝은 어린 생강이 신선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리할 때는 맞는 말이지만 혈액순환 개선이나 소화력 강화, 항염, 면역력 상승을 목표로 한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늙은 생강이 진짜 약입니다. 껍질은 거칠고 색은 짙으며 향은 강하고 무엇보다 진저롤 함량이 어린 생강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생강은 늙을수록 약성이 강하다고 했는데 현대 의학적으로 보아도 이 말은 정확합니다. 다음으로 많은 사람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씻는 과정입니다. 대부분 껍질이 더러우니 벗겨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생강의 껍질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껍질에는 생강 특유의 뜨거운 성질을 중화시키는 정유 성분이 풍부해 껍질을 벗기면 생강은 더 자극적이 되고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따뜻한 물에 생강을 넣고 소금과 베이킹소다를 조금 풀어 몇 분간 담근 뒤 부드러운 솔로 틈새를 가볍게 문질러 흙과 잔여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껍질은 그대로 지키면서도 충분히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생강을 찌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매운맛을 줄이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생강의 효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핵심 과정입니다. 생강을 찌면 생강 속 진저롤이 쇼가올로 변환되는데 쇼가올은 훨씬 더 강력한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고 체내 흡수도 빠릅니다. 그래서 찐 생강은 먹기 훨씬 편하고 소화가 잘 되며 몸의 부담도 거의 없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냄비에 물을 끓여 수증기가 충분히 오르면 중불로 줄이고 깨끗하게 씻은 생강을 찐망에 올린 뒤 뚜껑을 꼭 닫고 12-15분 찝니다. 뚜껑을 열었을 때 향이 부드럽고 껍질은 은은하게 윤이 나며 손가락으로 눌러봤을 때 부드럽지만 물렁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때가 바로 생강이 가장 높은 약성을 가진 순간입니다. 찐 생강은 반드시 완전히 식힌 후에 썰어야 합니다. 뜨거울 때 자르면 쉽게 으깨지고 향이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식으면 2-3mm 두께로 얇고 고르게 썰어야 합니다. 너무 두꺼우면 마르기 어렵고 쉽게 발효되며 너무 얇으면 부서지기 쉽습니다.
제대로 썬 생강은 부드럽고 향이 은은하면서 아름다운 황갈색을 띱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추지만 생강을 며칠 동안 편하게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리거나 살짝 건조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날씨가 건조하다면 깨끗한 채반에 생강을 펼쳐 직사광선을 피한 통풍 좋은 곳에 두면 되고, 습도가 높은 날씨라면 식품 건조기를 55, 60듀시에 맞추어 3, 4시간 건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겉은 마른 듯 하지만 속은 부드러운 상태가 되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보관입니다.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찐 생강을 현미식초나 사과식초에 약간의 설탕을 더해 절여 보관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끓는 물로 소독해 완전히 건조시킨 유리병에 생강을 층층이 넣고 층마다 소량의 설탕을 뿌린 뒤 생강이 잠길 만큼 식초를 붓고 뚜껑을 닫아 7, 10일 정도 두면 은은한 신맛과 부드러운 향이 더해져 어르신들이 먹기 매우 편한 생강이 됩니다. 절이지 않으려면 말린 찐 생강을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면 일주일 동안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번 준비하면 일주일 동안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편하게 하며 면역력을 돕는 자연의 에너지를 준비하는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찐 생강은 단순한 음식도 아니고 단순한 민간요법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을 돌보고 스스로에게 따뜻함을 건네는 하나의 생활의식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오래전부터 알고 실천해온 방식이기도 합니다. 만약 몸을 더 따뜻하게 하고 가볍게 만들고 소화를 편하게 하고 잠을 깊게 자며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만성질환을 미리 예방하고 싶다면 이 생강을 올바르게 다루는 방법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부모님이나 친척 중 몸이 약해지고 있는 분이 떠오른다면 이 내용을 꼭 전해주세요. 작은 생강 한 병이 앞으로 많은 해 동안 건강을 지켜주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강이 왜 중요한지, 누가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매일 섭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올바르게 만드는 방법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늘 배가 따뜻해지고 내일 속이 덜 더부룩해지고 며칠 잠이 잘 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목표는 앞으로 수년 동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온전히 살아가는 삶, 생강이라는 아주 작은 재료가 그 큰 목표를 돕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만난 어르신들에게는 공통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스스로 걸을 수 없게 되는 것, 스스로 식사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 그들은 늙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유를 잃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그 쇠퇴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아주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생강을 매일 꾸준히 섭취하면 이번 달의 순환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년 동안 조용히 쌓이는 만성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몸의 온기를 지켜주면 손발의 냉증이 사라지고 면역이 강화되면 감기와 염증이 줄어들며 소화가 좋아지면 뇌와 심장은 더 잘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그렇게 쌓이고 쌓인 작은 변화들이 결국 장수의 기초가 됩니다. 저는 올해 92이 된 한동길 어르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선생,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식들한테 폐 안 끼치고 사는 게 중요하지요. 제가 비결을 묻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 평생 배를 차게 둔 적이 없습니다. 그의 작은 부엌에는 늘 찐 생강 한 병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는 매일 아침 2조각을 먹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신 뒤 집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장수의 비밀은 거창한 노력이 아니라 작은 습관을 오랫동안 지켜온 결과라는 것을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몇 분, 단 2, 3쪽의 생강, 그리고 자신을 조금만 돌보려는 마음이 있다면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 비싼 보약이나 복잡한 식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 특히 아시아인의 몸은 기본적인 원칙에 가장 잘 반응합니다. 따뜻하게, 깨끗하게, 가볍게, 그리고 규칙적으로. 생강은 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식물입니다. 물론 생강이 모든 병을 대신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장병,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거나 특수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식습관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제 목표는 생강이 모든 것을 고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강이 몸의 자연스러운 회복을 돕는 안전하고 균형 잡힌 방식이라는 점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기쁠 때는 환자분들이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해줄 때입니다. 선생님, 정말 몸이 좋아진 것 같아요. 몸 안에서 뭔가 다시 켜진 느낌이에요. 작은 변화이지만 분명한 변화. 당신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아마 당신은 자신의 건강 혹은 부모님과 가까운 분들의 건강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 분일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꼭 주변 분들께도 전해주세요. 짧은 메시지 한 줄, 간단한 전화 한 통, 혹은 엄마, 이거 한번 해보면 어때요?